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치매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책 제목이 나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박소현 씨가 썼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행복,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사실 행복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이 딱 지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저자 소개 그리고 책 소개부터 좀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박소현 씨인데 직업이 강사입니다. 이분 진짜 대단하세요. 보통 부모님의 병수발은 아들이나 딸이 하죠. 아들이 못할 경우엔 며느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들인데, 근데 이 집에서는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그 병수발을 손녀가 다 합니다. 그 손녀가 바로 박소현 씨였던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소현 씨가 24살 때 일인데 이때 저자는 프리랜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른 가족들, 특히 엄마와 언니, 그러니까 박소연 씨가 아니면 주 보호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엄마와 언니는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의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거죠. 그렇다 보니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 이른바 백수였던 이 책의 저자가 할머니의 주 보호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병수발을 집에서 박소연 씨는 다 해냅니다. 그 경험담을 이렇게 책으로 옮긴 거죠. 24살 젊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성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톡톡 교육연구소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이 업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교육 강사, 발달 장애인 교육 강사, 동기부여 강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치매 돌봄 전문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를 겪어낸 그 경험이 제 용도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책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 이 책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자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가족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을 때쯤에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찾아보고 뭐 영상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유는 자명하죠. 잘 알아야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주 보호자는 본인이었으니까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자꾸 배회를 하십니다. 집안에서 자꾸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그러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안해서 그런 거라면은 불을 켜드리고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고 앉아서 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배회의 증상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망상이죠. 내 돈 누가 훔쳐갔어? 네, 그거예요. 자, 이 경우에 설득이 안 통하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 보호자가 화를 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그제서야 해법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가 내 돈 훔쳐갔어 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준다는 거죠.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을 쓴다고 말합니다. 저자 같은 경우는 호박죽 드실래요?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야기 잘 듣다가 할머니가 호박죽 좋아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할머니는 도둑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그러자 먹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읽어보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문장도 간결하고 읽기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버지 치매 때문에 도서관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치매책을 한두 권씩은 꼭 보게 되는데 이 책 괜찮습니다. 추천할 만하다 생각하고요. 치매 가족이시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매 가족과 행복이라는 단어. 정말 어울리는 조합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자는 치매 환자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돌봄 속에서도 행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치매를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치매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그랬다. 이 말은 달리하자면 치매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이 병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내 할머니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할머니가 나한테 욕을 하고 벽에다 똥칠을 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이러는 게 할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라는 병이 원래 그렇다. 증상 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알아야지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공부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뀌는 게 있더라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건 진짜 공감하는 바거든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치매 환자가 매일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힘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들게 하지만 그러고 나서 며칠은 또 괜찮을 때가 있어요. 착한 치매, 나쁜 치매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증상을 이렇게 다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다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착한 치매, 나쁜 치매 이걸 다 경험을 하다 보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상태가 좋을 때도 겁이 나는 거예요. 환자가 상태가 좋을 땐 보호자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마음이 한시도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할머니는 치매 환자고 치매는 원래 그런 병이야. 이런 증상들이 있어. 며칠은 괜찮지만 며칠은 아주 악화돼. 이걸 알고 나면 그리고 이걸 인정해버리고 나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죠. 이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상태가 나쁠 땐 치매는 원래 저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또 상태가 좋을 땐 같이 맛있는 거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는 거죠.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전쟁이 나도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 전쟁통 속에서도 사랑을 하고 또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가 집에 있어도 집에 웃을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방 천장에 달려있는 네모난
조명등, 이걸 TV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날이 꽤 있어요. 그냥 조명등인데 거기서 TV 방송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라 하십니다. 재밌게 보십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도 마음이 편하죠. 물론 황당하긴 합니다. 조명등인데, 누가 봐도 조명등인데 그걸 TV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황당하죠. 그러나 이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행복이라고 말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내랑 식사를 하면서 이 책 읽은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주 감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군필자가 회상하는 군대 생활은 추억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추억을 되새기다 보면 웃을 일이 많죠.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식당에서 술 먹으면서 맨날 떠들잖아요. 네, 웃으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군대 갓 들어간 병사들, 그러니까 2병, 1병 이런 친구들은 그저 힘들기만 하죠. 시간도 무척 느리게 흐릅니다.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죠. 낯설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머나먼 별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아주 암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지금 우리 가족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치매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죠.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요. 군대로 말하면 신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척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것도 추억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버지가 이럴 때도 있었어 라면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자도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와의 이별을 겪으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자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달라졌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힘듦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남았다. 그리고 가족 중 할머니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다 지나고 나면 뒤돌아볼 여유가 이렇게 생기리라.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